둘, 셋. 김밥국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레슨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문제들. 저희가 이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패턴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약간 탑4로 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레슨을 하면서 아마추어 분들하고 약간 이제 선수들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투표를 해보면 굉장히 좀 몰리거든요. 가장 흔한 문제가.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해 볼 건데, 프로님들도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탑1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저희가 나중에 약간 순위도 매겨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은희 프로님. 네. 네. 제가 이제 가장 레슨할 때 많이 보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의 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백스윙 때 회전이 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스윙 때 회전을 얼만큼 했는지 인식을 못하고, 나는 백스윙 탑 다 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꼬임은 없는, 그런 회전이 별로 없는 그런 스윙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팔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백스윙 때 팔로만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와중에 몸통 회전도 같이 하니까 오버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꼬임이 없으면 이게 뭔가 힘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았고.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게, 네. 올바른 어깨 턴의 정의가 있을까요? 아니면 충분한 어깨 턴? 저는 일단은 이 충분한 어깨 턴, 그러니까 턴의 기준이 텐션을 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늘어나는 기분이 좀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짜 꼬임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생각을 뭐 네. 상하치 분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 근육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근육은 사실 이제 사슬 근육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나게 돼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안 늘어나고 그냥 가짜로 그냥 꼬임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체 굉장히 잡아놓고 상체만 이렇게 막 꼬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 이게 프로 부분에서는 가능해요. 네, 특히 이제 좀 유연성이 있는 여자 프로님들은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 분들의 입장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 한 50대, 60대 그리고 회사 생활을 오래 하는, 자식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그런 꼬임이 안 나와요.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럼 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약간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네. 이러한 점이 보이면 가짜 꼬임을 하고 있다, 네. 아니면 이러한 점을 하고 있으면 내 톤은 괜찮다 라는 좀 지침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좀 스윙을 만약에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제 어깨 턴까지는 제 생각엔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깨 턴을 만들 때는 약간 왼쪽 어깨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 어깨가 뭐 공까지 오거나 아니면 뭐 오른발까지 오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몸통도 꼬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설명할 때 어깨로 설명하기보다 이 왼쪽 옆구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기분으로 설명해요. 옆구리가. 네. 그러면 이제 몸통이 꼬이면서 제대로 된 이제 몸이 늘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약간 옆구리를 좀 꼬아라. 그렇죠. 옆구리가 조금 공까지 오는 기분, 약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했을 때 약간 육안으로 네.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안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약간 이제 느낌에 약간 이 코어, 복근 쪽이 좀 꼬아졌다라는 이제 기분이 들면은 확실하게 꼬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분들이 쉽게 그거를 약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 올라갈 때 옆모습이 화면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손이 우리 복숭 앞에 하는 때 약간 뒤꿈치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 않았을까. 네. 근데 만약 손이 너무 앞에 있으면, 우리 앞꿈치 쪽이 앞에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팔만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팔만 많이 갈 때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팔만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많다고 하셨는데, 팔만 좀 많이 단독적으로 가는 분들의 약간 특징이 있을까요?
그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좀 오버스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버스윙 많죠. 눈에 띄게 좀 오버스윙을 좀 많이 하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물어보면 나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꼬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저한테 올 때도 백스윙 때 더 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턴이 안 되고 팔만 많이 가면은 오버스윙이 되고 거기다 턴까지 더해주면 더 오버스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컨택도 좀 불안하고 그렇죠. 컨택이 안 나면 사실 아무리 백스윙이 커도 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타이밍이 안 맞게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리 좀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버스윙 문제나 아니면은 약간 턴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꼬임으로 치려고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거리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꼬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 프로님, 진사무엘 프로님 어떤 문제가 가장 흔하셨나요? 저는 제일 흔하게 있었던 거는 네. 왼어깨가 올라가는 거. 다운스윙에서 다운스윙에서. 왼어깨가 올라가서 네. 너무 내치는 스윙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내치는 스윙. 네. 그러면은 내치는 스윙의 특징이 뭐 왼쪽 어깨도 있고 다른 게 있나요 혹시? 대부분 이제 네. 약간 완만하게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가파르게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깨각으로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어깨각을 이렇게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은 채가 뒤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유도하면서 약간 보상 동작으로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공이 훅이 나고 뭐 이제 손목이 이제 잘 돌아가서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뭐 잘 가겠지만 뭐 너무 많이 돌아가면은 훅이 나고 안 돌아가면은 우측으로 가고. 이제 우측으로 가겠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네. 왼쪽 어깨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약간 자기 진단을 하기에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네. 이 다운 더 라인으로 옆에서 찍어 보셨을 때 어깨가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처음에 스타트를 하신다던가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채를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뒤로 떨어뜨리고 싶으셔서 이렇게 뒤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샬로잉이나 그죠, 이런 그죠, 거 그죠. 약간 근데 이 클럽 샤프트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걸로 하는 거죠. 이걸로. 약간 약간 배치기 그죠. 배치기로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샬로잉을 어깨각으로 만드시면은 더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팔을 몸에다 붙이라고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를 몸에 붙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왼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은 네. 이 겨드랑이가 왼 겨드랑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몸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몸에서 멀리.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를 몸에 바짝 붙이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바짝 붙이고 제 느낌에서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약간 높은 느낌? 높은 느낌.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봤을 때 왼 어깨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면은 훨씬 잘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찍어칠 수 있는 구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훨씬 아이언이 훨씬 다운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좋습니다.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그 동작이랑 엎어치는 거랑 차이점. 엎어치는 거랑 차이점. 일단은 겨드랑이를 몸에 붙이면은 팔꿈치가 밑으로 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팔이 펴지기 전에 이제 회전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같이거든요. 약간 엎어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먼저 펴지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같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펴지기 전에 먼저 회전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아까 케빈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같이겠죠. 그걸 제일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들이 일반 분들이 계속 약간 가짜 동작을 계속 만들려고 하죠. 꼬임도 그렇고 우리 셀로잉 동작도 약간 올바른 동작이 아니라 약간 흉내 내면서 그걸 계속 동작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많이 본 문제점은 스쿠핑이랑 캐스팅이에요.
네. 캐스팅이랑 스쿠핑은 약간 뭐 일찍 푼다 뭐 이런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데 캐스팅은 보통 이제 백스윙을 올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미리 풀어버리는 동작이고요. 약간 낚싯대에 던지듯이. 스쿠핑은 임팩트 구간에 거의 다 와서 약간 아이스크림을 푸듯이 약간 푼다. 스쿠핑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퍼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거리도 안 날 뿐더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리고요. 특히 드라이버가. 그리고 뒷땅과 탑볼 그리고 갈비뼈도 금가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쿠핑과 캐스팅은 많이 고쳐주셔야 되는데요.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스쿠핑이 아니라 약간 아이언은 핸드퍼스가 되면서 맞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보통 오른손목이 일찍 공을 때리려고 풀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라운딩을 너무 일찍 접하실 때 나가서 좀 굉장히 낯설은 상황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공을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나의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가장 그 감이 좋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공을 일단 맞추자 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많이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을 고쳐주셔야 조금 더 거리도 쉽게 나가고 그리고 부상도 훨씬 더 부상도 안 나오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쿠핑은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라서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스쿠핑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쿠핑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쳐야 돼서 이게 아무래도 공 맞는 그 순간이다 보니까 습관이 자주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카테고리나 이런 스텝이 있는데 체계적인 스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조금 덜 쓰고 그리고 구조를 좀 맞춰서 약간씩 핸드퍼스를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프로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쿠핑 많이 접하시지 않으시나요? 스쿠핑 많이 접하죠. 네. 스쿠핑이 굉장히 많이 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캐스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소문이 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언코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언코킹이랑 캐스팅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랑 스쿠핑은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언코킹은 약간 다른데 손의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캐스팅이랑 스쿠핑은 왼쪽 손목이 약간 뭐라 그럴까 커핑이 되면서 오른쪽 손목의 모양이 정말 이제 숟가락으로 뭘 푸듯이 국자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약간 캐스팅과 스쿠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약간 언코킹은 약간 좀 다른 모양이지만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국자처럼 오른쪽 손목이 변해가지고 임팩트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밖에 안 나와요. 네. 사실 언포킹을 하더라도 힌지 유지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다른 거. 그렇죠. 그럼 뭐 엄청 어려운 언어 많아요. 뭐 언어 레디에이션이라고 막 엄청 영어로 막 네. 의학적인 텀도 많은데 DBA 막 하는 네. 네. 그런 건 사실 뭐 필요 없고 사실 모양만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분들 중에서 약간 푸는 것만 집중하면 엄청 초보라고 하면 약간 힌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방향을 푸는 것 따라서 약간 캐스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은 언코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백스윙 탑 위에서 약간 위로 이렇게 하면 조금 캐스팅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밑으로 땅으로 풀면 약간 캐스팅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약간 레깅이 좀 더 몸 동작도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칠 때 손목에 뭔가 동작을 더해서 고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체계적인 그 스텝이 최대한 스쿠핑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목을 막 고치는 것도 뭐 좋긴 한데 그럴 시간이 없으실 거고 그럴 연습 시간이나 뭐 투자할 그게 없으실 건데 선수들은 있지만 그런 게 없으시기 때문에 스쿠핑이 나오면 절대 잘 안 맞는 환경을 만들어요. 뭐 몸 위치라든가 몸 각도라든가 어깨 위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스쿠핑 나오면 바로 알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고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케빈 프로님은 네. 어떤 문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는 조금씩 더 제 경험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친 분들이 저한테 레슨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렇게 정보가 많은 거죠. 근데 다운스윙 내려오실 때 제 그 문제가 해저만 하세요. 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유 없이 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유 없이 열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네, 열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코킹이랑 힌지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 뭐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공을 던져서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각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줘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토핑이랑 우리가 뭐 스피드로 안 나오죠. 우리가 만들어준 각도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 보면 팔이랑 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싱크가 맞기 때문에 타이밍이랑 싱크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그냥 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레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몸통을 쳐라. 근데 그 사람들 스윙 보면 릴리스랑 우리 뭐 푸는 동작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 분들은 제 문제가 그냥 해저만 하는 느낌? 우리 왼쪽 무릎 같은 경우도 무릎이 해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체중 이동하고 뒤로 차는 힘으로 골반이랑 어깨가 열려야 되는데 그냥 골반이랑 어깨를 그냥 열는 사람, 이유 없이 열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아까 진상을 프로님 말씀처럼 너무 뒤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훅이 아니면 푸시가 심하게 나죠. 네. 아니면 거기서 그냥 바로 엎어질 수 있고. 맞아요. 그냥 회전을 하면은 사실 헤드 스피드가 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몸의 회전 스피드가 곧 헤드 스피드인데 네. 몸의 회전 스피드를 뭐 100마일까지 낼 수는 없죠.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약간 빼치는 느낌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빼치는 느낌 나오고 클럽도 많이 열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전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 한동안 회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SNS나 네. 유튜브에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많이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회전만으로는 특히 어깨 회전, 네. 백스윙 한 다음에 어깨를 바로 풀어버리시는데 그게 조금 많은 문제들을 만들지 않나. 맞아요. 저 같은 케이스로 몸통 스윙을 엄청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랑 그분한테 레슨을 옛날에 오래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팔 동작이 거의 없었어요. 팔이랑 손이랑 뭐 어떤 분들은 손 장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손이랑 손목이랑 팔이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몸통만 쓰기 때문에 푸시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손이랑 팔을 잘 쓰겠죠. 약간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면 릴리스, 뭐 헤드 던지기, 뭐 LTO 스윙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겠죠. 그런 분들이 몸을 쓴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바디 스윙하면서 많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무조건 그냥 들었을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쉽고 좋으면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팔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이스면을 살짝 버잉 시켜서 닫혀놓은 상태에서 몸만 쓰면 절대 안 터진다. 네, 그래도 터져요. 네, 그래도 터져요. 자 그러면 네. 프로님들 지금 4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심각성을 따져서 네. 순위를 매겨보자. 심각성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사물 프로님의 문제점이 1등 아닐까요? 여기서는 푸시, 훅, 뒷땅, 톱볼 이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다 나올 수 있어요. 헛스윙도 나오고. 근데 소본준 프로님도 회전이 안 돼가지고 이거 근데 대부분 소본준 프로님의 그 뭐라 그래야지 이 문제점은 완전 초보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중상급자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여기서 클럽 챔피언들 나와요. 그런 분들은 우측 많이 본 상태에서 팔만 올리고 내려올 때 기가 막히게 해전하요. 그래서 하이킥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분들. 장기어 치면서 머리 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프로님 그 의견이 조금 와닿았어요. 뭔가 다운스윙 때 회전하려고 하면은 좀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감사합니다. 맞아.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계속 바디 스윙, 암 스윙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완전 바디 스윙 없고 완전 암 스윙 없거든요. 이게 둘 다 맞아요. 하이브리드지. 그게 제일 싫어요. 이게 너무 이거를 이거 하이브리드. 네, 맞죠. 되게 너무 이거를 왜 나눠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 몸도 잘 써야 되고 팔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약간 손 장난하지
말라고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이거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 치는 역사에서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뭐 잭 니클러스도 그렇고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몸만 맞아요. 네.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보면은 일단은 그러면 케빈 프로님 약간 좀 바로 턴하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게 가장 심각한 거로 생각을 하고 사실 나머지 셋은 근데 4개 다 심각하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일단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 뭐냐 네. 케빈 프로님이 말한 게 네, 그냥 아예 그냥 마박 이렇게 하면은 완전 그냥 아무리 백스윙 때 잘 놔도 다운스윙 때 이렇게 망가지면은 네, 맞아요. 결과가 안 나와요. 타이밍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니까 제 거는 그래도 이게 타이밍적으로 한 번씩 맞으면은 잘 갈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배치기 치면서도 하면서도 잘 치시는 분도 은근히 있으니까 타이밍 잡아서.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옛날 약간 어렸을 때 타이거 우즈 스윙이랑 좀 비슷한 거죠. 아, 거리 많이 맞아. 나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는데 여러분께서도 약간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약간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예약까지 해주시면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